202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93만 명입니다. 10명 중 3명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5명 중 1명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통장에 5억이 있어도 우울증에 걸려요.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식 셋 있어도 외롭습니다.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넘었는데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게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딱 6가지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를 줄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6가지만 줄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천국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역할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72세 김영자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남편 출근 준비시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도 다 독립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자 씨는 여전히 5시 30분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뭘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엌에 갑니다. 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혼자 먹을 건데 밥을 해야 하나 싶어요. 라면을 끓입니다. 먹다가 울어요. 아침 8시가 됩니다. 예전에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게 없어요. TV를 켭니다. 9시가 됩니다. 10시가 됩니다. TV만 봐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또 혼자 먹습니다. 오후에도 TV를 봅니다. 저녁이 됐어요. 밤 9시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요. 잠이 안 와요. 나는 평생 엄마였는데, 아내였는데, 며느리였는데, 이제 나는 뭐지?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역할이 없으니까 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을 먹어요. 효과가 없어요. 더 깊이 빠집니다. 영자 씨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웃지 않습니다. 말도 없어요. 자식들이 전화해도 응 그래 이것만 해요. 자식들이 걱정합니다. 엄마 우울증 같은데. 영자 씨는 혼자 중얼거려요.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게 역할을 못 줄인 사람의 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영자 씨를 모시고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세요?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쓸모없어요. 어르신은 평생 뭐 하셨어요? 엄마였고, 아내였고,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럼 어르신 자신은요? 김영자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세요? 영자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72년을 사셨는데 어르신을 모르세요? 그게 문제예요. 어르신은 평생 역할만 하셨어요. 김영자라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안 사셨어요. 이제 역할이 끝났으니까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찾으세요. 김영자가 누군지, 김영자가 뭘 좋아하는지. 영자 씨는 집에 오는 길에 멍했어요. 김영자가 뭘 좋아하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나 옛날에 노래 좋아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합창단 했는데.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노래를 안 했어요.
엄마 역할하느라, 아내 역할하느라, 며느리 역할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용기를 냈어요. 동네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저기 노래교실 있나요? 네, 어르신.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어요. 나이 많아도 돼요? 물론이죠. 다들 어르신이세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영자 씨는 떨렸어요. 복지관에 갔습니다. 노래교실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동백아가씨였어요. 영자 씨가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옆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좋으세요. 영자 씨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영자 씨는 콧노래를 불렀어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라면이 아니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계란말이도 했어요.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맛있네. 혼자 먹는데도 맛있었어요. 밤에 잘 잤습니다. 꿈도 꿨어요. 어렸을 때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꿈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영자 씨는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에 갔습니다. 친구도 생겼어요. 같이 커피도 마셨습니다. 공연도 했어요. 복지관 작은 무대에서 동백아가씨를 불렀습니다. 자식들이 보러 왔어요. 박수 쳐줬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영자 씨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말도 많아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의사가 놀랐습니다. 어르신,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영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역할을 내려놓으니까 저를 만났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김영자로 살아요. 노래하는 김영자, 친구 만나는 김영자, 무대에 서는 김영자. 이게 진짜 저더라고요. 72년 만에 저를 만났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역할 강박을 줄이세요. 엄마 역할,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69세 박순희 씨는 밤마다 27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아들이 고3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아들을 다그쳤어요. 공부해. 공부 안 하면 인생 망쳐. 아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나 혼자 좀 있게 해줘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희 씨는 화가 났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저래? 그 다음 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제가 살게요. 순희 씨는 충격받았어요. 울고불고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네가 잘 되라고 한 건데. 아들은 집에 잘 안 왔어요. 연락도 뜸했습니다. 순희 씨는 후회했어요. 그때 내가 좀 참을걸. 그때 내가 좀 덜 다그칠걸. 27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지금 45세예요. 결혼했고 애도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관계도 좋아졌어요. 명절에 옵니다. 전화도 해요. 다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순희 씨는 여전히 27년 전을 후회합니다. 밤마다 그날을 떠올려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아들을 너무 몰아붙였어. 내 잘못이야. 자책합니다. 아들한테 미안해해요. 그때 미안했어.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그거 다 옛날 일이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는 미안해. 엄마,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순희 씨는 못 놓아요.
매일 밤 27년 전을 재생합니다. 뇌는 그걸 지금 일로 인식해요. 그래서 지금 고통받습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몸이 망가졌어요. 혈압이 올랐습니다. 당뇨가 생겼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늙어 보여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이게 과거를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순희 씨 친구가 말했습니다. 순희야, 너 아직도 그 얘기해? 27년 됐어. 아들도 다 용서했어. 이제 그만 놓아. 그래도 나는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과거는 안 바뀌어. 너만 힘들어. 순희 씨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밤에 생각해 봤습니다. 맞는 말인가?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 왜 이렇게 늙었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늙어 보여.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늙게 만들었구나.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 다음 날 순희 씨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27년 전 그날을 적었어요. 자세히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그 종이를 찢었어요. 작게 찢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끝이야. 그때는 그랬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끝났다.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과거 생각이 났어요. 그때 내가. 순희 씨는 멈췄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이제 끝났다.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 지금은 2025년이다. 아들은 잘 살고 있다. 나도 괜찮다. 현재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과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연습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다. 이제 끝났다. 한 달이 지났어요. 과거 생각이 줄었습니다. 잠을 잘 잤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거의 안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나 좀 젊어진 것 같은데. 주름이 얕아진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순희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밝아졌네. 순희 씨가 제게 말했어요. 과거를 놓으니까 현재가 보이더라고요. 27년을 과거에 살았어요. 오늘이 안 보였어요. 오늘 날씨, 오늘 밥, 오늘 웃음, 다 안 보였어요. 과거만 봤어요. 그런데 과거를 놓으니까 오늘이 보여요. 오늘이 이렇게 좋은 날인 줄 몰랐어요. 과거 생각을 줄이세요. 후회해도 안 바뀌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이제 현재를 사세요. 오늘을 보세요. 그게 진짜 삶입니다. 3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70세 이금순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요. 딸 걱정 때문입니다. 딸이 42세예요. 결혼 10년 차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이 2억입니다. 딸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합니다. 힘들어요. 금순 씨는 그 생각에 잠을 못 자요. 딸이 얼마나 힘들까? 빚은 어떻게 갚지? 애는 누가 돌보나? 사위는 또 일을 구했을까? 밤새 생각합니다. 아침이 되면 전화해요. 지은아, 너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빚은 어떻게 하니? 엄마, 천천히 갚고 있어요. 사위는 일 구했니? 엄마 알아보고 있대요.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요. 어린이집비는 비싸잖아.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어른이에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금순 씨는 더 불안해져요. 딸이 힘든데 나한테 말을 안 해.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아냐? 통장을 봅니다. 연금으로 모은 돈이 3천만 원 있어요. 이걸 딸한테 줄까?
그래, 줘야지. 딸한테 전화합니다. 딸아, 엄마가 돈 좀 줄게. 3천만 원. 엄마 안 돼요. 엄마 돈이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엄마,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뚝 끊어집니다. 금순 씨는 울어요.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나오지? 그날 이후 딸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카톡도 답장이 늦습니다. 금순 씨는 더 불안해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습니다. 수면제, 혈압약, 우울증약. 약이 늘어나요. 몸이 망가집니다. 관계도 나빠져요. 이게 자식 걱정을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금순 씨는 복지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가장 힘든 게 뭐세요? 딸이 힘든데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딸이 도와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안 받아요. 그럼 왜 도와주려고 하세요? 제가 엄마잖아요. 딸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줘야죠.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사랑인가요? 통제인가요? 금순 씨는 충격받았어요. 통제요? 딸이 안 받겠다는데 계속 주려고 하는 건 통제예요. 딸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데 자꾸 개입하는 건 딸을 안 믿는 거예요. 딸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거고요. 금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을 믿으세요. 딸은 42세 어른이에요. 빚도 갚을 수 있고, 애도 키울 수 있고, 남편이랑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르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놓으세요. 금순 씨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통제했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딸은 숨 막혔겠구나.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간섭했어. 이제 안 할게. 너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너 믿어. 딸이 울었어요. 엄마,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엄마가 자꾸 걱정하니까 저도 불안해져요. 저 잘할 수 있는데 엄마가 못 믿으니까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이제 안 그럴게. 그날 이후 금순 씨는 전화를 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했습니다. 전화해도 너 괜찮니? 대신 엄마 오늘 산책했어. 날씨 좋더라라고 했어요. 딸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빚 1,000만 원 갚았어요. 그래? 잘했다. 엄마가 믿어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요.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금순 씨는 웃었어요.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딸이 잘하더라고요. 금순 씨는 자식 걱정이 줄어드니까 시간이 생겼습니다. 복지관 다녔어요. 수채화 배웠습니다. 친구 만났어요. 밤에 잘 잤습니다. 약을 줄였어요. 몸이 좋아졌습니다. 금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자식 걱정을 놓으니까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65세 이후에도 자식 인생을 대신 살면 내 인생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말이 진짜더라고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번째, 지치는 관계의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68세 한말순 씨는 친구가 50명입니다. 동창회, 계모임, 친목 모임, 교회 친구, 동네 친구. 말순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친구가 많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런데 요즘 이상해요. 친구 만나면 지쳐요. 동창회에 나갑니다. 친구들이 모였어요. 대화를 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집 샀어. 우리 손주 영재래. 우리는 하와이 다녀왔어. 자랑만 해요. 말순 씨는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아들은 평범해. 손주도 그냥 그래.
여행도 안 갔어. 주눅 들어요. 집에 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개 모임에도 나갑니다. 또 똑같아요. 자랑 대회입니다. 말순 씨는 또 주눅 들어요. 교회 친구도 만납니다. 또 똑같아요. 비교당하는 기분입니다. 일주일에 친구를 5번 만나요. 만날 때마다 지쳐요.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나가면 나만 빠지잖아. 나만 소외되잖아. 외로워. 계속 나갑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대상포진도 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요. 친구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죠? 말순 씨는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많은데 왜 나는 외로울까? 친구 만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지치는 관계를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말순 씨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일주일을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을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전화 안 했습니다. 카톡도 안 했어요. 나 아픈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네.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깨달았어요.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같이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었구나.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말순아, 다음 주 나올 수 있어? 말순 씨는 고민했어요. 나가야 하나?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저 모임이 싫어. 자랑만 들어야 하고, 비교당하고, 주눅 들고. 그게 싫어. 거절했습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 하나씩 거절했어요. 동창회, 개모임, 친목 모임.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말순 씨는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어요. 나 혼자네. 친구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적응이 됐어요. 혼자 산책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 예쁘네. 아무도 없으니까 비교 안 했어요. 편했습니다. 혼자 카페 갔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채화 수업에서 만난 최복희 씨였어요. 복희 씨랑 말이 잘 통했어요. 만나면 편했습니다. 자랑 안 했어요. 비교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친구구나. 말순 씨가 제게 말했어요. 친구 50명 있을 때보다 친구 1명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숫자를 줄이니까 질이 올라갔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사람이 많아도 느껴요. 고독은 혼자여도 편안해요. 지치는 관계를 줄이니까 고독을 배웠어요. 지치는 관계를 줄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합니다. 진짜 친구 1명이 가짜 친구 50명보다 낫습니다. 5번째,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줄여야 합니다. 73세 오갑순 씨는 평생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하나, 제주도 가기. 둘,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 셋, 옛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일까요? 매번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50대에 제주도 가고 싶었어요. 60되면 갈 거야. 그때 시간 있을 거야. 60이 됐습니다. 또 미뤘어요. 은퇴하면 할 거야. 또 미뤘어요. 70되면 갈 거야. 건강할 때 갈 거야. 70이 됐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제 장거리 여행은 힘들어요. 갑순 씨는 충격받았어요. 나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할 거야. 좋은 날 할 거야. 나중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50세가 됐습니다. 갑순 씨는 73세가 됐어요. 옛날 친구한테 사과하고 싶었어요. 5년 전에 싸웠습니다. 갑순 씨 잘못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할 거야. 다음에 만나면 할 거야.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어요. 갑순 씨는 울었어요. 미안해. 사과 못해서 미안해.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후회했습니다. 이게 미루기를 못 줄인 사람의 끝이에요. 갑순 씨는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나중은 없어. 오늘 해야 해. 집에 왔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그 말 처음 들어봐요. 미안해. 진작할걸. 둘이 한참 울었어요. 갑순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주도는 못 가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데는 갈 수 있어. 근처 수목원에 갔어요. 혼자 갔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여기도 예쁘네. 제주도 못 가도 괜찮아. 여기도 충분해. 만족했습니다. 6번째, 남과 나를 재는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71세 송금자 씨는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하루 종일 카톡을 봐요. 친구들 단톡방이 5개 있어요. 친구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여행 사진, 손주 사진, 맛집 사진. 금자 씨는 그걸 보면서 비교해요. 저 친구는 유럽 갔네. 나는 집에만 있는데. 저 친구 손주 예쁘네. 우리 손주는 왜 저렇지? 저 친구는 좋은 거 먹네. 나는 찐밥만 먹는데.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얼굴이 굳습니다. 웃지 않아요.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비교하면서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눈이 충혈됐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요. 밥맛이 없어요. 모든 게 시들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자괴감이 들어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늙었지? 친구들은 덜 늙어 보이는데. 또 비교합니다. 끝이 없어요. 비교하면 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몸이 망가져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금자 씨는 약을 먹습니다. 이게 비교를 못 줄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금자 씨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수리를 맡겼습니다. 일주일이 걸린대요. 금자 씨는 불안했어요. 핸드폰 없으면 어떡하지? 첫날은 불안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어요. 친구들 뭐 하나? 이틀째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 괜찮네. 비교를 안 하니까 편했습니다. 친구들 여행 사진 안 보니까 부럽지 않았어요. 손주 사진 안 보니까 기죽지 않았습니다. 맛집 사진 안 보니까 초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하루를 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맛있다. 잘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핸드폰을 찾으러 갔습니다. 집에 와서 켰어요. 카톡이 수백 개 왔습니다. 친구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금자 씨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 좋겠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어요. 5개 다 나왔습니다. 금자 씨가 제게 말했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남만 보다가 나를 못 봤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내 것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 착각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계를 봤어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증입니다. 5명 중 1명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줄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못 줄였어요. 과거를 못 줄였습니다. 자식 걱정을 못 줄였어요. 지치는 관계를 못 줄였습니다. 미루기를 못 줄였어요. 비교를 못 줄였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져요. 무거우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죽고 싶어집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줄이면 달라집니다. 하나만 줄여도 인생이 달라져요. 역할을 줄이면 나를 만납니다. 과거를 줄이면 현재가 보여요. 자식 걱정을 줄이면 내 인생이 생깁니다. 지치는 관계를 줄이면 진짜 친구를 만나요. 미루기를 줄이면 오늘을 삽니다. 비교를 줄이면 감사가 생겨요. 줄일수록 가벼워집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2종심 소욕불유구.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0이 되면 자유로워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자유는 더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겁니다. 줄일수록 자유로워져요. 65세 이후 인생은 더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줄이는 싸움이에요. 오늘 당장 무엇을 줄이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줄이세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65세 넘어서까지 무거운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제 놓으세요. 가벼워지세요.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오늘 줄일 것 딱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힘들게 사시는 분께 이 이야기를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깃털처럼 가볍고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황금노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